활기를 되찾은 사람들. 영국인 제크는 미국의 시애틀로 단체 관광을 간 적이 있었다. 가이드는 시애틀의 한 유명한 어시장을 소개하면서 그곳에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생동감이 넘친다고 말했다. 호기심이 발동한 제크와 일행은 당장 그 어시장을 방문하기로 했다. 어시장 입구에 들어선 제크는 한 가지 신기한 점을 발견했다. 각종 생선과 어패류들이 가득 들어선 곳임에도 불구하고 생선 비린내가 전혀 나지 않는 것이었다. 게다가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그곳 상인들 역시 매우 친절하게 관광객을 맞이했다. 각 잡아온 생선들을 하역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고 마치 야구 선수가 야구공을 던지듯이 공중에는 꽁꽁 언 생선들이 날아다녔다. 그들은 활기찬 목소리로 외쳤다. 자, 여기 미네소타로 보낼 상어 지느러미 5상자 나갑니다. 그러자 또 옆에서 캔자스에서 주문한 바닷게 8상자 나갑니다. 그들이 즐겁게 일하는 모습은 어시장에 활기를 더하고 있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즐겁게 일하는 이유가 뭘까? 제크는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어시장의 한 상인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힘든 일을 하면서도 어쩌면 그렇게 즐거운 표정으로 일할 수 있죠? 상인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사실 이 어시장은 몇 년 전만 해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어서 파리만 날렸다고 한다. 상인들은 하루 종일 손님을 기다리다 지쳐 푸념만 늘어놓고 있었다. 그런데 상인 중 한 명이 기왕에 주어진 운명을 탓하지만 말고 차라리 어시장 내부의 환경을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그리하여 상인들은 고된 작업과 떨어지는 매상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 비록 비린내 나는 생선을 파는 곳이지만 자신의 생활터전인 어시장을 바꿔보자고 마음을 모았다. 그 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으고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지금과 같은 어시장의 기적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 상인의 설명이었다. 상인은 다시 덧붙였다. 모두들 오랫동안 이 일을 해오다 보니 생선을 다루는 데는 거의 달인이 되었지요. 마치 마술사가 묘기를 부리듯 신기에 가까운 손놀림에 손님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고 소문은 곧 근처 회사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지요. 그들은 일부러 우리 어시장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직장 내에서도 이 같은 활기를 띠게 할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하더군요. 업무상의 능률과 사기를 동시에 올리는 방법을 배워가려는 회사들이 하나둘씩 늘어났어요. 어시장의 변화를 소문으로 듣고 찾아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고 한다.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는 시장에서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활기차고 즐거울 수가 있는가? 상인들은 이미 그런 질문에 익숙해져 있었다. 솔직히 말해서 삶이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때로 상인들은 시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직접 생선을 다루게 하는 행사를
버린다고 한다. 처음에는 생선 비린내가 싫다고 손을 내줬던 사람들도 주위의 환호에 용기를 내어 한번 시도해보면 무척 재미있어 하고 신바람이 나서 돌아갔다고 한다. 매사에 인상을 찌푸리고 불평하던 사람들도 이곳에 들러 어시장을 한 바퀴 돌고 나갈 때면 활기에 감염된 듯 생기를 되찾고 모두들 생선을 사지 않고는 도저히 못 먹이게 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양손에는 생선 한가득, 마음속에는 활기를 한가득 채우고 이 어시장을 나서게 된다고 한다. 결국 이 글은 사실 삶이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욕심이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래요. 우리도 우리 그릇만큼 욕심을 너무 과하지 않게 하지만 열심히 사는 그런 인생을 삽시다. 또 다른 글 하나 읽어드릴까요? 제가 아주 좋아하던 그게 있었는데 잠깐만. 이거 아니고 이건가 보다. 이거네. 제목은 카이사르의 결정. 로마의 영웅 줄리우스 카이사르가 원로원에 대항하여 군대를 일으키고 이탈리아의 국경 루비콘강에 다다랐을 때의 일이다. 도도히 흐르는 루비콘강에 검은 강물을 바라보던 카이사르는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위험이 느껴져 순간 자신감이 사라졌다. 로마법에 따르면 원로원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군대를 일으킬 수는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는 오직 한 가지 선택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내가 남느냐, 조국이 남느냐. 카이사르는 마침내 루비콘강을 건넜다. 카이사르의 이 결정은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일대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나폴레옹 황제가 그랬던 것처럼 카이사르 역시 짧은 순간에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카이사르라고 해서 어찌 두렵지 않았겠으며 갈등이 없었겠는가. 그러나 그는 강을 건너기로 결정했고 결정한 즉시 정박해둔 모든 배를 소각함으로써 혹시 있을지도 모를 후퇴의 가능성을 애초에 제거하였다. 만약 여기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병사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카이사르의 이러한 조치는 전쟁을 위대한 승리로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만약 신속하게 결정하지 못한 채 강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다면 군사들도 모두 우왕좌왕하다가 적군에게 패하고 말았을 것이다. 세계 정복에 성공한 알렉산더 대왕은 이렇게 말했다.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념만 있으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 즉, 우유부단한 사람은 망설이며 고민하는 사이에 눈앞에 다가온 성공의 기회도 놓치고 만다. 절호의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며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 버리고 만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영웅 호걸은 모두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에 과감한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요한 포스터는 이렇게 말했다. 우유부단한 사람은 항상 타인에 속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타인에게 지배당하고 싶어하며 사소한 일에도 언제나 머뭇거리며 과감하게 결정하지 못한다. 마치 해변에 표류하는 나뭇가지처럼 파도가 치는 대로 휩쓸려 다니다가 소용돌이 속으로 가라앉고 마는 것이다. 이 글은 결국 이런 뜻이래요.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위기의 순간에 결단력 있게 과감한 결정을 내린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평범한 사람들은 언제나 두 갈래의 길의 입구에 선 채 어느 쪽으로 갈지 몰라 망설이면서 선뜻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지 못하며 늘 타인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마치 영원히 다른 사람의 주위를 맴도는 소행성처럼 말이죠. 의미 있는 글이죠. 엄마의 목소리로 읽어주는 짧은 글. 죄송합니다.